수십 년의 꿈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웃으며 여유를 만끽하는 은퇴 생활.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한 조사 결과 퇴직 후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부원병, 즉 남편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병이라는 충격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남편의 퇴직이 아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어 우울증과 고혈압,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35년간 한 푼도 숨기지 않고 아내에게 월급을 바쳤던 한 남편이 퇴직 후 돌변해 이제부터 내 월급은 내 것 이라고 폭탄 선언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어쩌다 돈 때문에 갈라서는 비극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 끝에는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김영호 씨. 퇴직금과 IRP 계좌를 합친 노후 자금은 수억 원에 달했고 매달 150만 원가량의 국민연금도 수령할 예정이었습니다. 재무 상담 결과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월급이 찍히지 않는 첫 달,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30년 넘게 써 낡아빠진 주방 찬장을 이제는 좀 바꾸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김영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무슨 찬장 교체야. 마치 한 일간지에서 소개된 해외 은퇴자의 사례처럼 그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의 불안은 곧 통제로 변했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봐온 날이면 그는 돋보기를 쓰고 영수증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불필요한 지출이 없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아내가 수십 년간 당신만 믿고 살림만 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냐 며 서운함을 토로하면 앞으로 들어올 돈은 생각 안 하고 나갈 돈만 생각해 라며 윽박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콩나물값 1,000원에도 가슴을 졸이는 자신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돈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마지막 역할이라 믿으며 아내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꿈꿨던 따뜻한 보금자리는 서로를 숫자로 감시하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박정수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퇴직 후 운 좋게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월 250만 원이 고정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진짜 폭풍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정수 씨는 아내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35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숨기고 당신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버는 이 돈은 내 계획대로 내가 알아서 쓸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상가 대출 이자는 아랑곳하지 않은 일방적인 경제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아내는 팝숟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 당신만 믿고 살림만 한 나더러 이제 와서 각자 도생하자는 말이에요? 박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가에서 월세 나오잖아. 그걸로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아? 그날 이후 부부의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더 이상 평생의 동반자가 아닌 가장 이기적인 타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재정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지고 우리의 돈은 당신 돈과 내 돈으로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신뢰가 돈 문제 하나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씨의 사례는 은퇴 후
많은 남성들이 겪는 수입 절벽의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역 시절에는 통장에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지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통장은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느껴집니다. 들어오는 돈 없이 나가기만 한다는 공포가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모든 지출을 손실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정수 씨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바로 퇴직 후 남편의 무너진 자존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함을 잃어버린 남편에게 내가 번 돈에 대한 통제권, 즉 경제권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떤 아내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다못해 경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직 하던 사람이라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의 위태로운 자존심과 아내의 현실적인 걱정이 소통 없이 충돌할 때 가정의 재정은 공동체가 아닌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석 씨 부부도 처음엔 김영호 씨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끼자고만 했고 아내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당신의 그 불안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숫자 말고 얼굴 좀 보고 살아요.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DC형 퇴직연금 계좌 현황, 아내가 알뜰하게 부어온 연금저축펀드 내역,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을 때의 예상 월지급금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나니 막연했던 불안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의 조언처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을 우리 집 재무회의의 날로 정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숫자를 보며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고 각자의 용돈은 절대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통제와 비밀, 이 사라진 자리에 투명성과 신뢰가 싹 텄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달 용돈으로 각자 친구 만나고 공동생활비 아껴서 연말에 제주도나 한번 갈까? 를 의논하는 진짜 경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옥 같은 은퇴를 막을 3가지 황금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최악의 습관인 통제와 비밀을 버리고 우리 집 금융 정상회담을 개최하십시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마주 앉아 서로의 연금 현황, 대출, 보험, 투자 내역을 100%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는 서로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문제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우리 통장과 내 통장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고 누가 더 쓰냐를 감시하는 대신 3개의 통장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부부의 연금을 합쳐 매달 고정된 금액을 이체하는 공동생활비 통장, 그리고 공동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각자 자유롭게 쓰는 남편 개인 용돈 통장과 아내 개인 용돈 통장.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부부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무조건 절약에서 현명한 지출 계획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간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인생 계획표를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연도별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 예를 들면 여행, 자녀 결혼, 병원비 같은 큰 이벤트들을 적어보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언제 얼마나 써도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함께 즐길 것인가 를 설계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부부 사이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잘못된 습관과 소통의 부재입니다. 오늘 통제 대신 공유를 비밀 대신 투명성을 각자 도생 대신 공동의 목표를 선택하십시오. 은퇴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함께 고생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기원합니다.